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한 나라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지만 바로 그 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섬나라 나우루의 흥망성쇠를 그 누구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생 일 안 해도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힌다면요. 그것도 그냥 용돈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바뀔 만큼 엄청난 돈이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 나라 전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현실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꿈 같던 낙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신기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실업률 90%라는 정말 끔찍한 현실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지상 낙원이 한순간에 이렇게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비극의 전말을 하나하나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덩그러니 떠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세상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죠. 얼마나 작냐면요, 맘먹고 차로 쌩 하고 달리면 20분이면 섬 한 바퀴를 다 돌고요. 크기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의 한 3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작디 작은 섬 땅 밑에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천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바다새의 똥, 그 배설물이 변해서 만들어진 인광석이었어요. 별명이 하얀 황금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땅만 파면 돈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현실판 치트키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1980년대 기준으로 이 하얀 황금 덕분에 나우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미국인보다 무려 3배가 많았어요. 경제대국 일본인보다는 말할 것도 없죠. 3배가 훌쩍 넘었어요. 와, 이건 뭐 섬 전체가 거대한 석유 유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돈벼락이 쏟아지니까 일이나 저축 같은 단어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은 거죠. 나라 전체가 모든 국민이 오직 소비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집단이 된 겁니다. 다 같이 사표 던지고 인생은 한 방이지 하면서 끝없는 욜로 라이프를 시작한 거죠. 정부가 국민들한테 퍼부어준 복지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세금? 당연히 없죠. 집, 공짜. 전기세, 수도세 다 공짜. 병원, 교육 전부 다 공짜였어요. 심지어 매년 가구당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탁탁 꽂혔습니다. 와, 모든 국민의 백수인데 동시에 모든 국민이 재벌인 진짜 기묘한 사회가 된 거죠. 얼마나 게을러졌냐면 청소나 요리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도 귀찮다고 전부 외국인 가사 도우미한테 맡겨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비 문화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길가에 버리고 새 차를 샀다.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아니, 섬에 있는 유일한 도로가 고작 19km짜리 순환도로 하나고 신호등도 없는데 다들 너도 나도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사들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비싼 차를 몰고 좁은 길에서 시속 20km로 거북이처럼 기어다니는, 참 웃기면서도 슬픈 코미디가 매일같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흥청망청 끝없는 파티에 취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의 낙원은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깊숙한 곳부터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붕괴는요, 안과 밖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안으로는 국민들의 몸이 썩어갔어요. 매일같이 수입된 가공식품이랑 술로요. 그리고 밖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머리가 완전히 썩어버렸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런던 뮤지컬에 투자했다가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해외에 사들인 초고층 빌딩들은 그냥 유령 건물로 방치됐어요. 진짜 손만 대면 모든 걸 망쳐버리는 마이너스의 손 그 자체였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도 건강만큼은 살 수가 없었어요.
전통적인 음식 문화는 완전히 박살났고요. 한 세대 전체가 요리하는 법을 까먹고 그냥 통조림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돈을 쓸 몸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평균 기대 수명이 50살도 안 되는 끔찍한 지경에 이른 거죠. 섬 전체가 거대한 현실 부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러다 인강 솟고 바닥나요 하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면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마치 시한폭탄을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려는 것처럼 내 세대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심으로 쾌락의 엑셀을 더 세게 밟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운명의 1990년대입니다. 모든 부의 원천이었던 그 하얀 황금, 인광석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필연적인 붕괴라는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참혹한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인광석 채굴이 멈추자마자 경제는 그냥 좀 나빠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려서 정부 금고는 이미 텅텅 비어 있었고요. 해외에 사뒀던 자산들은 헐값에 팔리거나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죠. 결국 나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절박해진 정부는요, 정말 국가의 존엄성,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마피아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조세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한테 위조 여권을 팔아넘기다가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찍히게 되죠. 그렇게 지상 낙원은 이제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국제적인 왕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이 얻었던 부의 대가는 영혼뿐만이 아니었어요. 국토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친 결과 섬 표면의 80%가 완전히 벗겨져 나갔어요. 한때 울창했던 열대우림은 다 사라지고 마치 괴물의 이빨처럼 뾰족한 석회암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비만 오면 흙탕물이 온 마을을 덮치는 사람이 살기 힘든 생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우루의 이야기가 그냥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일어난 남의 얘기처럼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놀라울 정도로 바로 지금 우리 현실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암호화폐나 투기성 주식으로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는 꿈? 낯설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일억천금이다, 벼락부자다 하는 신화에 열광할 때마다 바로 거기엔 나우루 국민 전체를 집어삼켰던 것과 똑같은 욕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땀 흘려서 버는 월급은 티끌이라고 무시하면서 욜로, 파이어족을 외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나요? 모든 거품이 꺼지고 시끄럽던 파티가 끝났을 때 그 엄청난 청구서는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 나우루의 비극은요,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쉽게 얻은 돈에는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숨어 있다는 걸요. 다음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 이야기를 정말 뼈에 새겨야 합니다. 결국 나우루가 온몸으로 증명해낸 궁극적인 교훈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존재한다. 진짜 가치 있는 건요,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노력과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공짜 점심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또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